네. 그래서 요 책에 있는 예제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까 은미쌤이 말씀해주신 12가지 단계인데요.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닛, 단원명 만들기, 그다음 개념적 렌즈 파악하기 아까 또 설명해 주셨었고, 그 다음에 요 개념망 등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면 주도적인 개념 파악도 쉽고 단원 스트랜드 확정도 쉽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 3, 4, 5는 꼭 요 순서대로 안 해도 되고 제가 봤을 때 개념망을 사용하면서 이 4번, 5번까지 다 같이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6번에 일반화 문장 작성하고 안내 질문 작성하고 네, 중요 학습 내용 확인, 핵심 기능 전략, 루브릭, 그다음 활동 계획까지 그다음에 단원 개요 작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 각각 세부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단원명을 만드는데 단원명은 학생들이 관심을 사로잡고 참여시킬 수 있는 확 이렇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라. 그리고 단원의 내용이나 방향을 설명하는 걸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념적 렌즈는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이 개념적 렌즈는 가장 큰 개념인 것 같아요. 광범위한 매크로 개념이고 그다음에 전이력이 매우 큰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여기 예제가 이 예제는 그 분홍책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매크로 개념이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안에 마이크로 개념은 뭐 전기, 음성도, 등급 이런 게 있고 제가 이제 2학기 때 첫 과 나갈 거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그 본문에 동물들의 공생 관계를 통해서 겨울을 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개념 뭐를 적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전략 뭐 그러니까 방법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살기 위한 방법이니까 전략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그 은미쌤이 보여주셨던 개념적 렌즈 그 예제에서 보니까 상호작용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략을 한번 해봤고 그럼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 개념은 협력, 협동, 공동체, 조직 뭐 이렇게 협력해서 협동해서 생존 전략을 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요 주황색으로 한 거는 다 제가 그냥 한 거라서 정확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의견 많이 말씀해 주시면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은 개념망을 작성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분홍책에서 예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개념망을 작성을 하는데 가운데에 단원명을 일단 쓰고 아까 1번에서 만들었던 단원명을 쓰고 그 다음에 양옆에 이제 스트랜드라고 해서 이 스트랜드는 6번에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있네요. 스트랜드는 5번에 나와 있는데 단원명이 챕터의 제목이라면 스트랜드는 세분화된 소제목 그러니까 각각의 저희 보면 유닛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차시 몇 차시로 나누잖아요. 그 차시의 소제목 정도 될 것 같아요. 스트랜드는. 그래서 여기서는 단원명이 인권 보장과 법 이랬는데 스트랜드 1은 인권, 2는 헌법의 역할, 3은 법의 역할, 4는 인권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스트랜드를 잡았고 각각의 이제 소개념, 마이크로 개념들이 이렇게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망을 작성을 하는데요. 이렇게 개념망을 작성하다 보면 주요 개념이 이제 딱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개념은 배울 주제를 반영한 것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단어를 안내할 4개에서 7개 정도의 주도 개념을 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단원 스트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 소제목, 그다음에 이거는 성취 기준을 잘 확인해서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또 요것도 이제 분홍책에서 예제를 가져왔는데 단원명이 수학적 패턴이라면 개념 렌즈는 예측, 매크로 개념 예측, 그다음에 주요 개념은 아까 4개에서 7개 정도 하라고 했는데 패턴, 반복, 규칙, 기간 이런 거. 이제 이 주요 개념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원명을 동물의 생존 전략 뭐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개념적 렌즈노는 전략, 그다음에 주요 개념은 협동, 조직화, 공동체, 상호 의존, 뭐 협력 의식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6단계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문장 쓰는 건데요. 일반화란 2개 이상의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념 여러 개 찾은 것 중에서 2개 이상으로 문장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 주요 개념으로 구성을 하고요. 각 단어는 5개에서 9개의 주요 개념을 포함하고 한두 개는 개념적 렌즈에 관한 것, 나머지는
스트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개념 간의 관계로 도출을 해서 총 5개에서 9개 정도의 주요 개념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개념을 통해서 한 2개 정도를 섞어가지고 일반화 문장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과의 성취 기준에 따라서 단원의 강조점 또는 지식인지 과정인지를 결정을 해서 일반화 문장을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의 예시를 보면은 이 예시들은 여기 책에 있는 영어 예시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다 분홍책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날씨, 기후, 생활 이런 걸 했다면 일반화는 뭐 기후에 적응하면서 생활한다 해서 기후, 생활 2개를 넣어서 일반화 문장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거는 협력, 협동, 조직, 공동체에서 동물은 살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협력한다 해서 이게 2개를 넣어서 일반화 문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단원 개념망의 예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 하고 나면 3, 4, 5단계를 하면 이제 개념망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 거는 이렇게 핵심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물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이렇게 해서 핵심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 스트랜드 1은 1, 2, 3, 4 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정확히 몰라서 일단은 스토리 리스닝, 강세, 리듬, 억양, 그다음에 듣고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이렇게 약간 성취 기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대충 막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2가 리딩, 해석하기, 그다음에 주어, 동사 여기 약간 문법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세부 내용 파악 요게 이제 그 성취 기준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3, 4단계는 약간 확장된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공생 관계를 탐색하고 인간, 곤충, 다른 동물의 생존 전략해서 약간 확장해서 전이시키는 요 과정을 한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고 4는 아직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뭐 예, 확장된 활동 그런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내 질문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이딩 퀘스천만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내 질문에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적 질문은 지식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조건 생각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초를 조금 만들고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사실적 질문에 해당되는 것 같고 개념적 질문은 전이 가능하도록 생각하게 하는 질문, 논쟁적 질문은 호기심을 촉발하고 지식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서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요. 비판적 사고와 대화를 촉진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적 질문에 대한 예시를 보면 다 이제 정말 내용 중심인 질문인 것 같아요. 창가와 동료 사이의 공통점은 뭔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업적은 무엇인가? 다 내용 외워야 되는 내용에 기반한 것들이고, 저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펭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펭귄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나는가? 이렇게 이제 넣어봤고, 개념적 질문은 글쓴이는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약간 이제 전이 가능하도록 조금 더 개념적으로 질문이 접근이 됐고, 숫자의 값을 결정하는 건 뭔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저는 이제 개념적 질문은 그러면 동물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고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논쟁적 질문은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게 윤리적인가? 이제 서로 논쟁을 할 수 있는 질문이고 비읍 시옷인데 숫자의 값을 결정하는 수학적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질문. 저는 인간인 동물은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8번에 서서 이제 이렇게까지 질문을 만들고 나면 중요 학습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중요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 일반화의 기초를 다지고 지식을 깊이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핵심 과정, 또 기능과 관련된 사실적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식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중요 학습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사가 아닌 명사로 진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법의 역할, 인권 보장의 원리, 상대성 이론 이런 등등 이제 중요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제그 교과에 보면 수달이 나오거든요. 수달의 공생. 수달하고 철새하고 펭귄이 나오는데 그 3가지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거는 약간 과정적인 지식, 과정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는 어쨌든 지식인데 뒤에는 약간 과정을 위한 기초? 뭐 이런 것 같고, 좀 새로운 어휘도 어쨌든 해석을 하려면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다 학습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주황색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9번째 단계로는 주요 핵심 기능 및 전략을 파악해야 된다. 그럼 핵심 기능이 키 스킬인데요. 학생들이 이게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고, 단원의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분홍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이 핵심 기능에 해당한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이제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대상이나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약간 핵심 기능에 해당하는 것. 그다음에 10번 최종 평가 루브릭을 작성. 그래서 한두 개의 일반화와 중요한 내용 및 핵심 기능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알 수 있도록 평가를 해야 되고, 중요한 내용, 지식, 기능, 내용, 지식, 기능 다 모두가 중요하고 이것의 개념적인 이해에 대한 기대치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 거에 대한 평가 루브릭 아직 이제 만들지 못했고,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만든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습 활동, 이제 여기까지 계획이 됐으면 이제 활동, 내가 어떤 걸 할 거냐. 그게 이제 11번, 12번인데요. 11번, 이제 구체적인 그 스트랜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내가 할 거냐를 계획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양한 탐구의 단계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고 실질적인 학습 활동을 계획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최종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 그다음에 형성평가를 이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둬서 활동을 계획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동기 유발하는 그 첫 시간에 아이들에게 동기 유발하는 질문을 만드는 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국가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의 역할을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정부의 관료라면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 어떤 정책이나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국가 위기와 그에 대한 정부 대응 간의 관계에 대해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검색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국가적 위기를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에필로그식으로 에필로그가 아니죠. 프롤로그인가? 처음 시작할 때, 단원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이목을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개요를 하는 게 마지막 12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한 거를 이제 다 하고 여기 3장에서 개념 기반 탐구 모형의 7단계와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실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7단계로 수업을 하는데 이 중에서 다 있어도 되고 몇 개만 있어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살짝 보니까 이 챕터에서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챕터에서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저희가 단계 12단계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거 이거 분홍책에서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5, 6학년 영어 수업에 대한 건데요. 핵심 이렇게 성취 기준, 개념 렌즈가 경험 문답 해서 개념망을 이렇게 만들었고, 단원 구조에 4개의 스트랜드, 캠핑 스토리, where are you going, 메타버스에서 어떤 활동하는 거, 그래서 활동하고 트래블 플랜을 짜는 거, 이게 4개의 스트랜드를 가지고 단원 구조를 짰더라고요. 핵심 아이디어가 이렇게 들어가고, 일반화 문장이 각각의 스트랜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이딩 퀘스천이 사실적 질문, 여기 보면 마지막에 여기 확장 전이하는 이 스트랜드 부분에서 개념적 질문과 논리적 질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다음에 내용 요소로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3가지에서 쭉쭉 넣었고요. 평가 방법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단원 종합 평가 이렇게 해서 쫙 진짜 장장에 이렇게 3장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 각각 차시에 대해서 1차시부터 7차시까지 학습 활동 설계를 아까 그 7단계에 집중하기, 전이하기, 뭐 조직 정리하기, 성찰하기 그 7단계에서 필요한 것 각각을 4가지를 조합해서 이렇게 1차시, 2차시, 3차시, 그 다음에 4차시, 5차시, 6차시, 7, 8차시까지 이렇게 쫙 이렇게 수업 계획을, 레슨 플랜을, 세부 계획, 세부 플랜을 이렇게 짠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설명드리면 좀 힘들 것 같고, 이거는 직접 보시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제가 PDF로 그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 단계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